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오늘도 늦은 시간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좀 기다리시다가 많이 지치실 테지만 제가 아시다시피 전업 유튜버면 사실 딱 정해진 시간에 할 수 있을 텐데 어,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그래도 저의 장점은 이제 하루 종일 시장에 현장에 있다가 이제 그 분위기를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면서 하루를 마감 혹은 이제 다음날 시작하기 전에 잠깐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늦었으니까 이제 빨리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은 좀 자극적인 제목입니다. 개인이 실패하는 이유. 아마 여러분들도 어제 오늘 그리고 지난주 시장을 보시면서 저와 함께 방송을 쭉 이제 이어서 보고 계신다면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오늘 주제가 어떤 부분인지. 주식이라는 게 이제 참 올라갈 때는 한없이 긍정적으로 보이다가 내려올 때 또 제때 못 팔면 후회되는 늘 그 반복인데 한 타이밍 그 앞서가는 게 정말 힘들죠, 사실. 네. 개인이 실패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오늘 아주 좋은 화제가 될 것 같습니다. 뒤에 한번 살펴보고요. 앞서서 이제 오늘 제도권 증시 노트는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오늘 28일이고요. 코스피가 하락 반전했습니다. 물론 200선 위에서 제가 강조드리던 2000선까지 지지선으로 보고 좀 과감하게 해도 되는데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썩 상황이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일단 원달러 환율이 큰 폭으로 폭등하면서 1240원까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제가 뭐 제 자랑을 좀 하자면 IT 반도체 쪽으로 초대형주 위주로 수급이 들어올 것이다라는 부분이 이제 오늘 힌트인데 그동안 초대형주를 제외한 삼성 관련 이제 대형주들이 상승세를 갈 것이다. 라고 제가 이제 또 말씀을 드렸었고, 그 이후에 이제 대폭등을 했었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위주로 이제 시장이 갈 것 같다라는 부분. 결국에는 초대형주 위주로 반등에 성공했고, 이제 그 이후에 제가 이틀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그 부분, 그 이후에 시장 흐름을 뒤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페이지로 시장을 요약하자면 일단 코로나로 인한 경기 후퇴 과정은 전 세계가 겪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는 안 바꿨습니다. 이 부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시장이 좋아 보이지만 언제든지 빠질 수 있는,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가 사실 내일 제가 보기에는 100명이 넘어갈 것 같은데 시장을 무작정 좋게 보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이제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죠. 순매수. 되게 웃긴 게 이제 금리 인하를 하면서 전화가 많이 왔어요.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랠리가 시작되는 거 아니냐. 이제 주식하시면서 가장 조심하셔야 될 게 뉴스가 나오면 일단 그 기대감들이 대부분 반락해요. 기대감이 다 끝나고 시장이 안 좋더라도 이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거고 안 좋더라도 그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건데 결과적으로 시장에 이제 화두가 던져지고 난 이후에는 아니나 다를까 외국인이 빠졌네요. 외국인 순매수 규모가 대폭 축소됐습니다.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발음이. 한국 GDP, GPD라고 썼지만 아시죠? GDP입니다. GDP 성장률이 2.1% 전망치에서 마이너스 0.2%까지 대폭 하향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오늘 나올 이슈들은 다 나왔고 시장을 받쳐주고 있던 내용들이 오늘 안 좋게 나오면서 하락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이제 트럼프에 대한 강력한 강경 발언이 이어지면서 미국 이외의 국가들은 박스권 계속해서 유효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바꾸지는 않았고요. 결과적으로 전반적으로 아시아 시장이 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기대감이 IT 등 대형주 쪽으로만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고 업종별로는 이제 은행 업종 오늘 이 수급 측면에서는 대형주도 대형주지만 이제 은행 업종 그다음에 통신 그다음에 운송 등등 해서 이 방어주 위주로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기가 안 좋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꺾이는 목전이거든요. 사실 여기 이 정도 목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다시피 추가적인 상승은 이제 신의 영역이고 이제 잘 파시는 역할만 남았습니다. 자, 오늘 이 한국은행 금리 인하의 이슈 이후에 빠진 이유는 이제
경기 불안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사실상 경기가 불안한 모습을 보였지만 0.5%, 지금 기준금리가 한국에서 0.5%입니다. 0.5%라는 기준금리는 사실상 하한에 가깝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장에서는 이제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은 낮다. 미국이 금리 인하를 했을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할 경우에는 뭐 한국 시장도 어쩔 수 없이 금리를 낮춰야 되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하한가에 가깝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사실상 주식 시장에서는 많은 호재를 가져오는데 큰 호재로 해석이 되는데 이 부분들이 좀 기대감을 많이 낮춰둔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유가는 대폭등하고 있는 상태이고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자, 중국은 전인대 행사가 있었습니다. 폐막을 앞두고 홍콩 관련된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키면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홍콩을 자꾸 건드리지 마라 라는 내용인데 이제 미국은 네가 만약에 그렇게 할 경우에는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을 지금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여기 써놨을 텐데 미중 갈등이 시장의 트리거로 작용할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럴 경우에 강하게 2천선을 하락한다면 코스피 지수 강하게 2천선을 하락한다면 그때서는 이제 시장에서 좀 쉬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기본 원칙은 잘 지켜주시고 특히나 이제 대형주 3% 이상의 반등할 때는 이제 잘 팔자라는 것을 제가 유의라고 써놨습니다. 시장에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만에 일어난 상황들이고요. 잘 판단하셔서 좀 잘 지키는 전략으로 가셔야 됩니다. 자, 외국인들이 들어왔어요. 외국인들이 그리고 기관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개인은 뭐 샀다 팔았다 하고 있고 연기금들 이렇게 시장에 힌트를 주는 부분들은 아 대형주가 올랐겠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외국인들은 오늘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제 제 이틀 바로 전 방송이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인데 진짜 한번 저를 의심하시는 분들은 한번 방송을 다시 보시고 오셔도 좋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외국인들 그 외에는 대형주들 위주로 상위에 랭크되어 있지만 관심은 별로 없었던 상황입니다. 순매수 규모 자체가 큰 차이가 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요. 상대적으로 SDI와 LG화학 많이 팔았습니다. 이 부분 잘 체크해 보시고요. 기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관도 현재로서 이런 시장에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또 사고 들어왔어요. 여러분들이 챙기셔야 될 거는 들어왔구나가 아니라 아유 들어왔구나. 개인들도 이걸 보고 있겠죠. 개인들이 보고 있다면 자 개인 보세요. 개인들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엄청나게 팔았습니다. 엄청나게 팔고 SDI와 LG화학을 샀죠. 이게 여러분들 이제 제 방송을 쭉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삼성 SDI와 LG화학으로 우리 많이 수익을 냈었어요. 많이 수익을 냈었고 이제 개인들은 이것을 본다라고 말씀드렸죠. 개인들은 이것을 보고 이제 개인들이 삼성 SDI와 LG화학을 볼 때쯤이면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로 외국인과 기관들은 눈을 돌릴 것이고 그리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사이클은 또 이걸 오르는 거 보면 또 여기서 갈아타겠죠. 혹은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또 바이오나 이런 좀 변동성이 큰 종목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성 SDI와 LG화학을 우리 5월 VIP 유료 멤버십 그 추천주에서 말씀을 드렸었고 한참 올라가고 난 다음에는 이제 적당히 팔고 신의 영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적당히 팔고 나오자 하는 시점에 이제 또 개인들은 들어가고 또 이렇게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틀 전에 이걸 들어갔었고 오늘은 또 잘 매도하는 시점인데 여러분들 또 뒤늦게 또 들어가면서 한 박자씩 엇박자 나지 않게 주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세요. 5월 26일 날 제가 SDI를 가져오면서 제가 휴가 복귀하면서 방송을 했었던 내용인데 네, 복귀하면서 많이 올랐다. 이제 이후부터는 신의 영역이고 잘 파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 28일 어제 제가 방송을 쉬었었고 이제 이틀 연속으로 급락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은 정말 죽을 맛일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들어가신 분이 분명히 계실 텐데 이게 늘 개인들이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올라가는 거를 확인하고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이제 긴 횡보 구간이 있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올라갔을 때 적당하게 먹고 나오는 용기가 필요한 건데, 지혜가 필요한 건데, 개인들은 정보가 없고 혹은 이제 또 올라가는 거를 확인하고 사고 싶어 하는 분들은 이제 이렇게 한번 또 이제 존버 뭐 또 묻어둔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또 뭐 후세 2세를 위해서 남겨둔다 이런 내용들은 다 이런 실패를 두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결국엔 자기 정신 승리밖에 안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보면 여기 나와 있죠. SDI 보시면은 26일부터 우리는 팔고 나오는 신의 영역에서는 이제 적당하게 팔고 나와야 되는 영역인데, 개인들은 많이 사고 기관과 외국인들은 많이 팔고, 특히나 외국계 프로그램 다 합쳐서 많이 파는 이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LG화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삼성 SDI와 LG화학이 지금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배터리 시장에서 양분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마찬가지죠. LG화학도 들어가고 나서 이틀 연속으로 큰 폭으로 빠졌고 비슷합니다. 쭉 땡길 때는 쭉 팔면서 다른 종목에 관심이 있었는데, 많이 오를 때, 급등할 때 오히려 들어오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급등할 때 매도라는 게 정말 한 문단, 뭐 한 단어로도 표현될 수 있죠. 급등 이꼴 매도,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 내용들이 이렇게 좀, 한, 제가 느끼는 바를 여러분들께 100% 전달은 못 드리겠지만, 아마 무슨 내용인지는 아실 것 같은데, 제가 전달력이 부족한 부분들은 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 전문 방송인이 아니다 보니까. SDS 역시 마찬가지지만, SDS는 요 보세요. 요 긴 횡보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급등을 했었고, 200의 선까지 안착하는 이제 그런 모습인데, 오를 거면은 요런 종목들이 더 오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 제가 SDS도 이때 말씀드렸던 게 아마 좋게 봤던 것 같습니다. 삼성 SDI와 LG화학은 신의 영역이었고, 딱 그 한 종목만 신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었고, 물론 제가 26일 방송을 다시 돌려보진 않았습니다. 오늘 또 좋은 모습을 보였고, 급등하고 나서 매도를 잘 하는, 여러분들 제 커뮤니티에 제가 올려드리는 글들을 잘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도 이제 어쨌든 그 수고비를 받고 강의를 하는 이제 방송을 하는 입장에서는 제가 웬만하면 여러분들을 제일 먼저 떠올립니다. 그래서 글을 바로 남기는데, 참고 못 하시는 분들은 일단 급등하면 팔자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기는 더 간다. 가는 종목들이 더 간다. 그래서 오늘 뭐 조금 주춤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올라갔다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급등할 때는 일단 팔고 보는 게 좋다라는 내용입니다. 삼바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제 26일 날 뭐 이렇게 올랐지만 결과적으로는 또 쉽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고, 지금 바이오가 아니라 초대형주 위주로 가고 있다라는 그 부분 잘 챙겨 놓으시고요. 초대형주는 이제 26일 날 제가 하이닉스를 26일 그리고 27일 양일에 걸쳐서 이제 많이 담았습니다. 손님들도 대부분 개편을 했고 오늘 좀 많이 팔았는데, 단타를 치려고 단타를 친 게 아니라 많이 올랐기 때문에 판 거예요. 그래서 왜 대형주들은 못 오르고 있냐? 상대적으로 살 거면 이걸 사야 되지 않겠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한 3%에서 4% 가까이 수익을 내고 나왔던 그런 오늘 하루였고요. 거래도 많이 늘었습니다. 삼전 마찬가지죠. 참 49,000원인데 다른 종목들 다 오르는데 왜 삼전만 못 오르냐? 살 거면 이걸 사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5만 원 찍고 지금 약간 주춤하는 모습이지만, 일단은 2000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는 삼전 하이닉스가 괜찮아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많이 싸게 사신 분들은 오늘 많이 청산하시고, 굳이 뭐 새로 진입할 필요는 없겠지만 못 파신 분들은 혹시나 내일 급등 아침에, 보통 아침에 팔아야 돼요. 그 밤에 사고, 그 장 끝날 때 사고요. 3시 반이라고 가정하면, 9시라고 가정하면 시작할 때 팔고 끝날 때 사고. 개인들이 신용 매수, 뭐 자금 필요, 급전 필요, 담보대출 상환 뭐 등등으로 인해서 정말 끝까지 버티다가 못 팔고 끝까지 버티다가 시간 외에 팝니다. 그 부분들을 잘 체크하셔가지고 심리적인 부분들을 이용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삼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들이 오늘 많이 팔았어요. 기관과 외국인들이 많이 샀죠. S&P는 현재 시점에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시 한 40분쯤 제가 캡처한 내용인 것 같고요. 거의 보합권에서 약간은 상승하는 이제 그런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패권을 쥐고 있고 미국이 칼자루를 쥐고 있기 때문이고, 중국은 일단 뭐
시장 차트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급 뭐 안 빠졌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급등 대비해서는 반등폭이 미미한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1239원까지 올라가면서 시장의 불안함을 그대로 환율로 나타내는 이제 그런 모습이었고, 코스피 지수 역시 뭐 상승세를 나타내다가 막판에 이제 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수 보고 막 흔들리시지는 마시고요. 2000선 위에 있다. 그리고 2000선을 급락, 2000선 밑으로 잠깐 빠지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2000선을 강하게 뚫고 내려온다 할 때는 일단은 후퇴하고 이렇게 시장을 조금 멀리서 보실 필요가 또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장이에요. 뭐 제가 이 10년 내공을 어떻게 이 방송 하나에, 그리고 뭐 제가 아는 것들 다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이 시장 자체는 정말 어려운 시장입니다. 불안불안한 요소가 늘 지금 상존해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잘 팔고 3%에서 5% 정도는 어떻게 보면 안정적으로 낼 수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자, 6월 멤버십이 점점 부담스러워집니다. GKL도 지금 코스맥스도 제가 보고 있는 종목들이 하루가 지금 오늘 하루만 해도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줬어요. 시장에 많은 이벤트들이 있었고 저도 많이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너무 자신이 없다고 하면 조금 더 어,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뭐 무리해서 막 이제 종목을 들였다가 또 실패하면은 또 이제 힘든 상황이 오기 때문에 아무튼 저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밤 되세요.